예, 금요일 장입니다. 개장하고 이제 19분 흘렀습니다. 코스피가 다소 혼조권입니다.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돌아서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잘 버팁니다. 출발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의원님, 그 외국인 얘기를 또 앞서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어제까지 15거래일 연속 순매수예요. 오늘은 좀 주춤한데 네. 움직임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외국인의 매수 이유를 좀 보기 위해서는 환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환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1,080원대 환율을 두고서 환율 조작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에서 어떤 사설에서는 방귀 낀 놈이 속낸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쓴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원화 강세가 원화 강세 추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1,000원 이하로 빠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암묵적 동의를 등에 업은 엔화의 약세 추세가 상당히 이제 추세를 가지고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IT랑 자동차가 조금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 추세에서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삼성전자와 이 현대차의 주가 분명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고 봐도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설사 더 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의 강세도 이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디지수 2000선까지 올라온 1등 공신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매수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외국인의 표면적인 매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유럽과 미국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유럽 디폴트를 한 해 만에 했던 그리스의 신용 등급이 무려 6단계나 좀 상승했죠. 그러면서 유럽발 재정 위기는 어느 정도 완벽한 해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완벽하게 좀 잡아놨다고 좀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보시면은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단지 시장이 힘만을 놓고 본다면 이미 시장은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 타결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QE 1, 2, 3, 4 나왔죠. 유럽의 두 차례 LTRO까지 전 세계에서 찍어낸 유동성은 최고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QE 1, 2와 달리 그 이후에 나온 QE 3와 QE 4의 효과는 하루 반나절 정도에 좀 그쳤다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외국인 특히 미국계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좀 들리는 얘기로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 대한 장기 펀드 자금의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면 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앞서 짚어드렸던 환율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달러 원 환율 여전히 강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올 한 해 1,100원을 예상했던 달러원 워드가 예상을 깨고 결국 1,07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Q4 실시가 확정된 다음날 삼성전자로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 역시 1,070원 초반까지 밀리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샀다기보다는 원화를 샀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10조 원의 추가 양적 완화 결정했죠. 이제는 달러 원뿐만이 아니라 N원 환율도 복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서 2013년 시장을 좀 맞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달러와 엔화의 양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되보면은 IT와 자동차,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로 대표되는 IT와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부정적 영향을 좀 고려해 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원화 절상의 수혜주인 음식료와 전기가스 그리고 홈쇼핑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선을 돌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그 최근 자금 유입 움직임과 함께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김기화 위원께서는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정책 변화 또 관심주 오늘 정리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하루가 지나고 오늘 이틀째를 맞이를 했는데 어저께 그 증시 흐름을 좀 짚어보고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업종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및 예상 정책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시다시피 안정과 성장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내놨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R&D라든지 아니면 인력 확보 그리고 세계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 산업 육성 쪽으로도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소프트 파워, 그리고 기후변화 대비 과학 기술을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지역별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저께 이제 건설 업종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이랬었는데, 일단은 뭐 표를 보시면서 정책별 수혜 예상 기업 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업종별 정책, 그리고 이런 수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으로 보시면은 출산 장려 복지 쪽으로 가장 많이 당선이 되기 전부터 정책 관련주로 꼽히면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죠. 관련주로 보시면은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모나리자 모나미 세운 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정책으로 이제 보시고 그런 모멘텀을 정책 쪽으로만 초점을 두시고 끝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자리 창출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 HR, 그리고 윌비스,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고용 관련해서 당분간 이렇게 좀 오를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너무 또 심각하게 장기간으로 갖고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조금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일 이제 상한가를 보여주었던 종목들 많습니다. 경봉이라든지 정원, NC스, KCT 이런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은 오늘 그 상한가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 실적을 가지고 기업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한 수혜주들은 대한과학이라든지 영인프론티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역시 단기간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책별로 보시면은 건설업종이 어저께 또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 이유로는 수도권 강력 급행철도 등 대규모 건설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아주 우호적인 정책들을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업종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종들 반등을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보험업종 역시 의료비 상한제에 대한 부담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특히 손해보험 관련주들 상승폭이 좀 컸었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낙폭을 보시면은 상당히 과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업종, 건설업종, 대형업종 중에서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기타 이제 원전의 그 대책으로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LED 조명 쪽으로도 정책을 많이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는 이런 업종들도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된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정책 관련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을 확인을 하신 후 투자를 하시는 그런 매매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의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시종일관 출발 전략 코리아 인베스트 김성훈 연구원,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하 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